현대제철이 폐허를 활용한 열택배 시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당진시가 계획했던 주요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성문면에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의 기본 구상이 올해 중 완료됩니다. 지난 31일 어시장이 임시 개장했음에도 상인들은 채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월의 첫날 항일항쟁을 펼쳤던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109주년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JIB 뉴스입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소 굴뚝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저장해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열택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폐열 중 5%만 활용을 잘해도 연간 CO2 6만 5천 톤을 감축시키고 소나무 1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음식 폐기물 발효 설비에 공급하는 열택배 시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열택배 시범 사업은 제철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350도 이하의 중저온 폐열을 온돌과 같은 특수물질에 저장해 비닐하우스나 건조시설 등으로 이동시켜 일정 온도로 방출시키는 에너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특히 열택배 사업은 추결제를 사용해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배관 방식보다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진제철소 굴뚝에서 대기로 버려지는 중저온열은 연간 3,900테라칼로리. 이는 연간 1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규모로 현대제철은 이 중 5%의 폐열만 활용해도 연간 45억 원의 경제 효과와 CO2 6만 5천 톤 감축, 소나무 1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열택배 사업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 모델인 만큼 열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을 비롯해 폐열 활용 네트워크 반경을 최대 40km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6월 3일까지 전국에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총 35명으로 무려 이틀 만에 10명이나 추가 감염됐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도 양성 판정자가 나왔는데요. 각 학교에서는 휴교령을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6월 중 축제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신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 지역에서 예정됐던 행사들이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예정됐던 제67회 충남도민체전 출전 결단식이 연기된 데 이어 7일 합덕읍 서야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9회 합덕 은민체육대회도 가을로 연기됐으며 같은 날 당진 시내 남산 분수대 광장에서 예정됐던 201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도 취소되는 등 총 7개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보건소 측은 메르스가 전파를 통해 감염될 확률은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람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성문면에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올해 기본 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사업 구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에는 연도교가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성문면 소재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올해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도서를 연결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난지섬 연도교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2.53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연도교가 건설되면 주민생활 여건 개선뿐 아니라 관광객의 섬 간 이동도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110여억 원을 들여올린 어시장이 지난달 31일 개장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몰릴 법도 한데 어시장은 한적하고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아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JIB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난 31일 어시장이 임시 개장했습니다. 올 초 1월 준공식을 마친 지 5개월 만입니다. 105억여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준공 초기부터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슈거리가 되었던 어시장. 아직 임시 개장한 상태이지만 상인들의 입점이 채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어시장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하고 영 제로인데 생각하고 영 제로예요? 물건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시골 구석의 그 수준의 그 물건들이에요. 시 관계자는 준공 전까지만 해도 입점 신청이 전원 완료됐으나 막상 개장을 앞두고는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왜 어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한 칸에 5만 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평당 5만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평당 5만 원이라도 그렇게 5만 원이고보다도 사람이 이게 편안해야 이거 여기 올 거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못 오는 거예요. 우리들부터도 들어긴 들어왔는데 나부터도 이게 장사를 하겠군이 해줘야 이게 장사를 하는 거지. 예? 봐요. 편안하지를 못해. 아직 다른 상점들이 입점을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 예. 행정당국에서는 어시장을 열었지만 어시장 내부의 시설에 미흡한 점이 많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아 이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 105억 5천만 원을 들여 올린 어시장. 어시장이 허울뿐인 모습으로 남지 않도록 관리당국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어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상황을 소재로 한 SF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 기술에 오히려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각가 김학재 선생이 이러한 상황을 주제로 넥스트 아트센터에서 미래 서정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6월 5일 과학예술전시관 넥스트 아트센터에서 김학재 초대 기획전인 미래서정전이 열립니다. 홍익대 조각과를 졸업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학재 작가의 로봇을 소재로 한 조각과 회화, 사진, 영상 등 총 57점을 이날 행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7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의 사건을 조각과 회화, 디지털 프린트, 영상 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류를 성찰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진행됐습니다. 작가 김학재는 미래서정전을 통해 디지털의 속도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관람객들에게 성찰과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G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시 범대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충청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에 대한 기자회견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청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다수 전력을 공급하는 당진 지역 시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당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손을 들어준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앞으로 당진 지역의 철탑과 송전선의 추가 건설에 대해 강력히 거부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당진 평택항 분쟁에 대한 충청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봉쇄와 같은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우리 엄중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충청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봉쇄와 해상 도계 봉쇄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치권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당진과 평택항의 분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이번 분쟁의 본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당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당진 평택항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굳건해지면서 앞으로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당진 평택항의 도계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에도 기차가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진시가 당진의 동남부인 합덕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합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보고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서해선 복선전철을 비롯해 향후 4년 안에 합덕과 안산산단 간 연결되는 아산산단 인입철도,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동남부권 개발의 기본구상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당진을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 이름을 선정하고 태안과 예산 등 인접 도시에서 예상되는 인구 유입, 당진항 등 동남권 서해안 발전의 견인의 역할을 고려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제안됐습니다. 한편 이번 합덕 역세권 기본구상은 올해 말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신설역 부지를 비롯해 타당성 조사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쯤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 6월의 첫날에 109년 전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항일 항쟁을 펼쳤던 의병들을 기리는 추념식이 소난지도 의병총에서 거행됐습니다. 109년 전 을사늑약에 항거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소난지도 의병총에서 거행됐습니다. 소난지도 의병항쟁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 행사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당진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추념식은 의병을 기리는 분향을 피우는 것으로 시작됐고 이어 조총 발사와 추모사, 헌시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모객들은 국화꽃을 헌화하며 의병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소난지도의 의병항쟁이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항일 무력투쟁의 기폭제로 이어졌다며 애국선열들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이어서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 용사들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 지도자들이 국가 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보훈 공감 행사가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충일 행사, 감사편지 보내기, 보훈단체 회원 예우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호국 보훈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달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진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당진시 곳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육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인형극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형극의 제목은 나루와 채소 친구들로 채소를 싫어하는 나루가 몸이 아프게 됐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반성하고 골고루 먹게 돼 건강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형극의 호응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씩씩한 웃음소리에 건강한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 시청사 복도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과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작품을 감상하며 휴식을 선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사 4층부터 8층 복도 곳곳에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시회는 이달 말 30일까지 진행되고요.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소속 작가들이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세원아파트와 경동빌라 인근 공터에 당진일동 읍내 7통 부녀회 회원들이 200여 평 규모의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꽃이 심긴 구역은 평소 무단투기와 잡초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8월에는 해바라기로 덮인 아름다운 꽃동산의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소식통이었습니다. 예산군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5만 2,518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등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 및 심의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등 36건을 신규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건강증진교육협회 서부지부와 함께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건강드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0여 명의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는 금연 노래 제창, 청소년 금연 자기주장, 흡연으로 인해 파괴된 건강을 금연으로 다시 되찾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서산시는 제7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시청 앞 문화공원에서 지역사회보건연구회와 함께 고운이 튼튼히 치아사랑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아동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구강검진 및 상담, 구취 측정, 바른 칫솔질 교육, 구강건강 패널 전시,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은 광천읍 도심지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정비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군은 광천읍 도심 지역은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내수의 자연 배수가 어렵고 하수관로의 통수 단면이 부족할 뿐더러 빗물 펌프장이 없어 2012년 1일 강우량 138mm라는 비교적 적은 강우량에도 대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등 침수 예방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군은 그동안 광천읍 도심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201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 총 2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교차가 커 하루에 두 계절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옷차림에 그만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의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도 청결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6도,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공주, 금산 아침 기온 15도에서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양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6도로 예측됩니다. 아산, 천안 16도에서 26도 사이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맞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할 걸로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 좀 늘어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 보이면서 공기는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